예상대로 카타르가 왔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카타르가 지금 16강까지 4경기에서 11골을 넣고 실점이 한 골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기면 개인기, 조직력이면 조직력. 이번 대회 기록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가장 힘든 첫 번째 고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아시안컵 예상하면서 8강전이 우리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비가 막상 대회에 들어가니까 좀 일찍 오긴 했어요. 한 경기 빨리 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경기가 8강 카타르와의 경기가 우리로서는 진짜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카타르를 무서워하고 카타르 못 이기면 우승 못하지, 우승할 자격 없지. 근데 그게 맞죠. 네, 그게 맞는데 정말 까다로운 팀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와 호주와의 승자와 우리가 카타르를 잡게 되면 4강에서 만나는데 그 경기보다 우리가 상성으로 봤을 때는 더 까다로운 팀이 카타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카타르가 조직이 좋고 선수들이 젊고 빠르고 잘 뜁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수비, 후역습이 갖춰져 있는 팀이라서 이런 팀들은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불안감이 있어요. 골 결정력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만났던 상대 가운데 가장 이번 아시안컵에서 강한 상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을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을 뭐 개최권을 어떻게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개최권 따오는 데만 돈을 쓴 게 아니라 월드컵에 나가서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2002년과 비슷한 지금 느낌 아닌가요? 그거보다 더 장기 플레이죠. 아하. 더 장기 플레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얘네들을 키워 올리자. 그 산체스 감독이 아시아 연맹 19세인가요? 하여튼 그 연령별 청소년 대회 우승을 하고 그 멤버들을 주축으로 해서 거의 지금 5년 넘게 해오고 있는 그 멤버들이죠.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바르셀로나 유소년 아카데미에서 애들 오랫동안 가르쳤던 지도자인데 2000년대 중반에 카타르가 축구학교를 세웠어요. 거기에 이제 스카웃된 거죠. 스카웃돼서 거기서부터 선수들을 성장시켜서 그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카타르의 연령별 대표팀이 되고 그 연령별 대표팀 중에서 추려서 또 올라가서 23세 이하 팀이 됐죠. 대표팀의 주축이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최전방에 알모에잘리라든가 그렇죠. 뭐 왼쪽에 아크람 아피프라든가 또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우리와의 경기는 참 다행스럽게도 이 선수가 못 나와요. 그렇죠. 네, 아신 마디보라는 선수가 있는데 또 풀백도 한 명 못 나오고 2명 못 나오잖아요 지금. 왼쪽 풀백 압데 카림 하산 못 나오는데 아무튼 이 두 선수가 못 나오는 건 우리에게 호재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젊은 선수들, 그리고 프리킥 능력이 좋은 오른발 알라위 어제도 넣었잖아요. 어제 넣었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선수들은 2016년에는 23세 이하의 월반에서 그때 신태용 감독이 이끌던 우리 올림픽팀 23세 이하 팀하고 경기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토너먼트에서 만났는데 이겼는데 그때는 이 친구들이 한 3살 정도 어린 친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지난 2018년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또 나왔거든요. 또 나와서 그때는 우리 상대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대표팀이 된 거예요.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데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이 선수들이 유럽에 유학도 보내고 나라 차원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표팀의 중심축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아크람 아피프 같은 경우는 지난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우리 상대로 골까지 기록했고 네. 기분 나쁜 세레머니도 약간 논란의 세레머니도 약간 그거는 진짜 이번 8강에서 꼭 우리가 이겨서 서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당시 손흥민 선수가 팔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거를 약간 희화하는 듯한 세레머니를 펼쳤죠. 의심이 아주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정황상 뭐 그런 팀인데, 그래서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만났을 때는 까다로운 젊고 빠르고 강하고 거기다가 소모 없이 조별리그 3경기 치렀고 16강까지 이라크와의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이 팀이 토너먼트에서 만났을 때는 참 우리가 상대하기는 상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유를 하고 걔네들은 분명히 좀 주저앉아서, 카타르는 주저앉아서 경기를 할 텐데 역습의 속도가 빨라서 상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경기죠. 이 재밌는 게 그 아시안컵 전에 지금 카타르에서 뛰고 있는 전설 그 사비가 당시 이제 토너먼트 예측을 했는데 지금 8강 결과적으로 8강에 오른 팀 중에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다 맞췄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당시에 카타르와 한국이 8강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8강 승자는 카타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제가 그때 비웃었거든요. 에이, 카타르에서 뛴다고 너무하시네 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말씀하셨던 카타르가 그 예상 굉장히 좋은 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카타르가 조직이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한 선수들도 많을 뿐더러 지금 팀이
카타르가 선발 라인업 보면은 거의 절반이 알사드,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알두아일, 남태희 선수 있는, 네, 그런 팀의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팀이어가지고 조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비는 일본과 카타르가 만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기사 나왔을 때만 해도 조금 제가 비웃었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어야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있고 지금 친구 이니에스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거 같은데 이거 지금 결과 보고 한잔 하자고. 냉철하시네. 참이 역시. 이거 지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꼭 우리가 8강에서 네. 카타르 잡고 네. 그때 이제 한 잔에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침대 축구가 우리 그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시리아전 소위 이 골키퍼를 활용한 침대 축구의 어떤 시발점, 출발점, 정말 그거는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진짜 네. 새로운 장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골키퍼는 사실 경기 규정상 이게 다치면 그렇죠. 회복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맞아요. 그 규정을 파고든 굉장히 치밀한 그런 전략이지 않았나 싶어요. 알마 골키퍼였죠. 아, 이름도 기억하시는군요. 알마인데 네. 무협지도 아니고 장풍 쏘는 것도 아니고 닿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아니 그래서 규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골키퍼도 뭐 몇 분 이내에 일어나지 못하나 그러면 임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실 뭐 상상력입니다만 AFC 정말 이런 거 좀 뭐 어떻게 철퇴를 못 내리나. 뭐 근데 딱히 뭐 방법이 또 없잖아요.